근데 제가 고민 끝에 제 마지막 음식을 엽떡으로 정했어요.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혈당이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요, 243까지 올라가지고 거기서 꺼져버렸어요. 강민경님이 좀 맛잘알이시잖아요. 아예 강민경 엽떡이라고 이름까지 붙어버렸던데, 아 이거 못 참지. 강민경 엽떡으로 먹은 결과 뚜둥. 너 이게 뭐 혈당 안 오른다고 지금 갖고 온 거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떤 약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민경님 유튜브를 진짜 재밌게 보거든요. 강민경님이 좀 맛잘알이시잖아요. 거기에 진짜 맛잘알 근본 레시피 하나가 제 심장을 저격했는데 엽떡 레시피예요. 아예 강민경 엽떡이라고 이름까지 붙어버렸던데, 엽떡에다가 양배추 반통을 삶아서 엽떡 통에다 그냥 넣고 같이 먹는 거예요. 아 침고요. 근데 이걸 해먹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엽떡이 2단계만 돼도 꽤 맵잖아요? 제가 좀 맵부심이 있는데 엽떡은 2단계에도 콧물이 살짝 나더라고요. 근데 이걸로 먹으니까 3단계 먹어도 그렇게 많이 안 맵더라고요. 이렇게 엽떡에 양배추를 넣어가지고 매운맛도 중화시키면서, 양배추를 먹으니까 완전 이거 다이어트식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사실 N이어가지고 상상을 평소에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내가 사형수라면 마지막 음식으로 뭘 먹을까?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 많이 한단 말이에요. N들은 알 거야. 근데 제가 고민 끝에 제 마지막 음식을 엽떡으로 정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제가 최근 1년간 가장 혈당을 많이 올린 음식이 바로 이 떡볶이입니다. 혈당이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요, 243까지 올라가지고 거기서 꺼져버렸어요. 원래 이 연속 혈당 측정기가 너무 혈당 상식이 가파르면 그냥 꺼져버리거든요. 아시죠? 이게 상상하게 되잖아요. 이게 꺼지면 이 빈칸이 어디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걸 막 그림을 막 상상으로 이어가지고 그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더 고통스러워요. 제가 심지어 이때 영화관에 있었는데 떡볶이를 먹고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정말 미쳤지. 저 때 잠깐 화장실 갔다가 무심코 딱 확인해서 보고 이렇게 순간 센서 오류 난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마저 봐야 되니까 막 미칠 것 같더라고요.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 기록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한 260, 70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 떡볶이가 혈당을 이렇게까지 많이 올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떡과 고추장의 조화입니다. 떡볶이는 아주 그냥 혈당을 올릴 수밖에 없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떡. 여러분, 밥, 빵, 떡. 탄수 3대장 중에 가장 혈당을 많이 올리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정답은 바로 떡, 밥, 빵 순입니다. 빵이 의외로 제일 안 올라요, 제 경험상. 근데 떡이 좀 압도적이거든요. 그만큼 이 쌀이라는 거, 이 쌀이 혈당을 일단 좀 기가 막히게 올리고요. 근데 이 떡은 그걸 갈아가지고 찐 정제 탄수화물이기까지 하니 얼마나 흡수가 잘 돼. 그리고 또 고추장은 어떻고요. 태양초 고추장 같은 일반 고추장 뒤에 이제 성분표 까보면 100g당 탄수가 한 4, 50g에 순수 당도 20g 이상 들어가 있는 게 태반이에요. 이 고추장을 듬뿍 넣은 떡볶이를 먹으면 사실상 뭐 설탕을 퍼먹는 것만큼 혈당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요리해보신 분들 아시죠? 매우면 그만큼 더 달게 해야 맛있다는 거. 그 조화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 매운맛도 정말 강적이에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땀도 나고 막 심장도 좀 뛰고 해서 뭔가 칼로리를 태우는 느낌이라서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이거 뭐 약간 사우나 하는 느낌 아니야? 하면서. 근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 소비가 되면서 혈중 아드레날린 수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요. 이게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나오는 건데,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분비되게 돼요.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간에서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게 돼요. 스트레스 상황이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 정말 많이 오르거든요. 뭐 안 먹어도. 그래서 이 매운 음식이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거죠. 물론 이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 심혈관 질환이나 암 예방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식사 때 고추를 자주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6%,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23% 낮은 걸로 나타났어요. 이 고추에 든 캡사이신 성분이 항염증, 항암, 항산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혈당 조절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봤는데,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거고, 하지만 매운 음식을 먹은 순간은 사실 혈당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떡볶이처럼 안 그래도 오를 때는 더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운 음식은 오히려 좀 식욕을 자극해서 더 많이 먹게 만들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매운맛이 없으면 느끼해서 못 먹는데 매운맛이 있으면 약간 그 중화시켜주면서 막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매운 음식을 먹은 후에는 단맛이 나는 아이스크림, 음료 이런 걸 찾게 되고, 요렇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로서 저한테 이제 떡볶이 금지령이 내려져가지고 약간 삶의 질 70% 정도인 상태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강민경 엽떡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이거 못 참지. 그래서 와 이건 실험을 한번 해보자 가지고 각 잡고 실험을 해봤어요. 강민경 엽떡 실험 보러 가시죠. 뭐? 이 정도는? 응. 뭐 컵이 안에 컵이 있나 보다.
났네. 사고 났어. 왜? 일정하지가 않아. 가자. 젓가락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딱 묽어질까 봐. 맞아. 물 들어가서. 천재야. 이만큼의 극찬을 받을지는 몰랐어.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맵고 너무 맛있다. 양배추 든 거 덜 매워. 네, 여러분. 얼마나 조금 올랐을까요? 강민경 엽떡으로 먹은 결과 또동 최고 혈당은 190을 찍었습니다. 너 이게 뭐 혈당 안 오른다고 지금 갖고 온 거니? 라고 하시겠지만 아니 여러분 제가 식전 100으로 잡아도 150 올랐던 게 90 올랐으면 60%밖에 안 오른 거 아닌가요? 분석하기 나름 아닌가요? 떡볶이 먹으면서 뭘 바라신 거죠? 설마 막 150까지밖에 안 오르고 이런 걸 바라신 건 아니죠? 떡볶이인데 190도 덜 올랐다고 치고 왜 40%나 덜 올랐을까요? 가장 큰 이유 식이섬유죠. 첫 번째, 수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과 만나면 약간 젤처럼 좀 점성이 생기거든요. 이게 우리 소장에서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즉, 이 떡볶이에 들어가 있는 떡, 고추장의 당질을 순식간에 이제 혈액 중에 해가지고 혈당으로 만들지 않도록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곡선, 거의 직선인데요. 뭐 그 기울기도 조금 낮추면서 속도를 천천히 해주는 역할을 해요. 점성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불용성 식이섬유. 이거는 물을 흡수한다고 해서 젤이 되진 않는데요. 대신 이제 그물망 형태로 위에서 부피를 차지해서 포만감을 좀 빨리 느끼게 해주고 장운동을 도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아이입니다. 양배추에는 이 수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 둘 다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다이어트용으로 너무 좋죠. 사실 제가 저번 라면 양배추 실험 때는 이게 별로 효과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왜 효과가 있었냐? 있다고 치고 결국 양이에요. 이 식이섬유는 양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이런 양배추를 저처럼 반에 반통 이렇게 넣어버리면 일반적으로 이 생양배추 100g당 식이섬유가 한 2.5g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양배추 한 통에 한 800에서 1000g이라 치면 제가 사온 게 한 200g? 그럼 식이섬유는 한 5g 정도. 러프하게 잡으면 그 정도 들어있는 거죠. 이제 이런 찬원자피랑 비슷해지는 거죠. 조금 더 많거나.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부피가 크고 칼로리가 낮은 음식이 위에 먼저 들어가면 위를 말 그대로 선점하는 효과가 있어요. 양배추는 100g 기준 열량이 25칼로리밖에 되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게 소화하는데 칼로리가 또 들어가니까 사실 양배추는 칼로리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게다가 삶으면 물과 함께 팽창하면서 무거워지고 부피도 늘어나는데 이걸 이렇게 떡볶이 전에 먹어주면 위에 먼저 자리 잡아서 포만감을 좀 빠르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냥 간단하게 뭐 배를 채워주는 거죠, 양배추. 게다가 이 섬유질 때문에 포만감도 좀 오래 가고요. 아, 포만감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저 때 혈당 250까지 올라간 날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그때도 여전히 혈당이 180이 넘었거든요. 그럼 그때도 진짜 높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다른 음식의 피크랑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막 배가 빈 것처럼 아플 정도로 배가 고프더라고요. 당장 뭐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 아시죠? 막 배가 구겨지는 것 같은. 이게 절대값은 180이지만 나름 100에서 250까지 치고 70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또 70이 떨어진 거니까 우리 몸은 음식을 또 엄청 원하죠. 갑자기 혈당이 곤두박질 치니까.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떡볶이를 먹었던 날은 계속 배부르고 배고프고 이거의 반복이라 계속 끝날 때까지 그날은 계속 뭘 먹었던 것 같아서 아, 떡볶이 때문에 내 혈당이 이 난리가 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정 먹고 싶으면 강민경 레시피로 양배추를 최소 반에 반통 삶아서 그 정도는 먹어야 돼요. 이 식이섬유는 여기도 한 포에 3600ml가 들어있듯이 최소 3g에서 4g 정도는 먹어야 해요. 이 식전에 식이섬유 혈당을 낮추려면 그냥 몸빵을 해야 돼요. 양으로 승부를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반에 반통을 삶아서 꼭 먼저 다 먹어서 배를 채우고 뒤적뒤적 해가지고 아, 이제 양배추 없다, 다 먹었다 하면 그제야 떡볶이 먹기. 그것도 가능하면 오뎅 먼저 먹고 먹기. 막상 떡은 몇 개 못 먹을걸? 근데 아, 이 도저 너무 귀찮다, 양배추 삶기도 귀찮고 하면 이런 식이섬유를 한 포, 이게 지금 3600ml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300ml 이상의 물과 함께 드시기. 식전에 드시기. 타이밍은 이런 찬원자피는 진짜 간단해요. 제품화된 거는. 딱 정해드릴게요. 얘는 빨리 부풀거든요. 그니까 배달 기사님이 1층에 이제 띵동 해.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잖아요. 그때 먹어요, 미리. 받으면 세팅하죠. 막 수저 세팅하고 물 갖고 오고 뭐 하면 또 그만큼 시간이 지나잖아요. 한 5분 정도? 그리고 먹어요.
이건 10분이면 완전히 다 부풀거든요. 사실 10분도 안 걸려요.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얘는 진짜 빨리 녹더라고요. 그렇게 식전에 미리 먹어주고 드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190이라는 거 자주 먹지 말자. 오래 살려면 멀리 하자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 고탄수식이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고탄수식을 하게 된다면 꼭 이런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고 10분 뒤에 드시면 이 실험처럼 혈당 스파이크를 방어하는데 꽤 효과적일 거예요. 네, 여러분. 이번 영상도 혹시 치팅하실 때, 또 유지기 때, 이렇게 떡볶이 드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혈당 관리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팀이 클리블랜드 잠깐만. 이제 이거 아, 일정하게 자를 생각이었어? 조심해. 미안하다. 칼 들고 있었구나. 조심해. 나 이거 그만하고 싶어.